잊힌 공장지대의 저녁. 비가 그칠 듯 말 듯 내리던 저녁. 정필수 63는 그날의 마지막 배송을 마치고 작은 트럭에 기대어 숨을 돌렸다.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는 늘 습관처럼 공장지대를 걸어 다녔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거친 곳이 웬일인지 마음이 편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낡은 창고 사이 널브러진 팔레트 위에서 툭 하고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필수가 가까이 다가가자 군용처럼 생긴 오래된 손전등 하나가 어둠 속에서 은빛으로 반짝였다. 손전등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비추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처럼 묘하게 묵직했다. 필수는 습관적으로 주워들었다. 그 순간이었다. 딸깍. 손전등 스위치를 누르자 빛이 아니라 사람의 그림자 형체가 허공에 서 있었다. 그림자는 머리를 숙인 채 천천히 창고 단지 끝에 있는 9번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필수는 얼어붙었다. 빛이 비춘 방향은 어둠뿐인데 왜 그림자는 저 멀리의 특정 장소를 가리키는가? 잠시 뒤 그림자는 파도처럼 흔들리더니 사라졌다. 필수는 손전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뭐야 이거? 창고 9번지라는 금기. 다음 날 아침 필수는 손전등을 들고 공장지대로 다시 갔다.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동네 카페에서 공장 노동자들에게 물었다. 저기 창고 9번지 왜 비어 있어요? 사람들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그중 한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30년 전 학생 하나가 그쪽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오. 학생이요? 여고생이었지.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그날 이후로 못 봤지. 그는 쓸쓸하게 덧붙였다. 그 창고 그 뒤로 봉쇄됐어. 관리하던 사람도 사고 나고. 말이 많아서 이젠 아무도 안 가. 필수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30년 전? 어째서 그 말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들리는 걸까? 하지만 구체적인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손전등이 비춘 소녀의 실루엣. 해질 무렵 필수는 다시 손전등을 켰다. 순간 그림자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얇고 작은 실루엣이 빛 속에서 어른거렸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소녀의 손은 떨리는 듯 9번지를 향해 뻗어 있었다. 필수가 눈을 깜빡이자 그림자는 사라졌다. 그러나 손전등 불빛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필수는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30년 전의 실종 기록. 필수는 그냥 과거 사건이라 넘길 수 없었다.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듯한 기시감이 계속 그를 괴롭혔다. 동사무소, 폐교된 여중, 오래된 신문을 뒤지며 그는 하나의 이름을 찾았다. 정아린 15. 1994년 봄 실종. 신고서에는 이상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창고 9번지 인근. 혼자 있던 남성과 말다툼을 한 목격이 있었음. 목격자 기억이 흐릿함. 그리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 공장 근무자 중 한 명이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정신질환 소견으로 불기소. 필수는 그 순간 바람이 찬 공기처럼 몸을 꿰뚫는 느낌을 받았다. 공장 근무자? 그 시절 필수 역시 바로 그 공장에서 일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절에 대한 기억이 희미했다. 어쩌면 너무 희미했다. 젊은 시절의 잊힌 기억들. 그날 밤 필수는 끔찍한 악몽을 꿨다. 회색빛 공장. 깨진 형광등 아래 술 취한 남자들. 누군가를 밀치며 싸우는 자신.
어두운 창고 안에서 울부짖는 어린 목소리. 그리고 손전등 빛이 비추던 한 아이. 필수는 벌떡 일어나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뭐야? 기억인가? 꿈인가? 아니면 손전등이 보여주는 허상인가? 그는 젊은 시절의 친구 장 부장을 떠올렸다. 30년 전 공장을 총괄하던 당시 관리자였다. 장 부장과의 재회. 장 부장은 이미 정신병동과 요양원을 오가고 있었다. 필수는 그를 찾아갔다. 장 부장님, 나 기억이 자꾸 이상해. 필수야. 한참 만에 장 부장은 힘없이 입을 떼었다. 내가 그날 뭘 했는지 기억은 나냐? 필수의 심장이 멈춘 듯 뛰었다. 내가 뭘 했는데요? 장 부장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인이 그 애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너였어. 말과 동시에 손전등이 저절로 켜졌다. 장 부장의 뒤편 병동의 벽에 젊은 필수의 그림자가 서 있었다. 필수는 소리를 지르며 손전등을 껐다. 창고 9번지로 향하는 마지막 밤. 손전등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날 밤 끊임없이 9번지를 향해 빛을 비췄다. 필수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창고로 향했다. 창고 문은 닫혀 있었지만 바람도 불지 않는 밤에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어둠뿐이었다. 필수가 손전등을 비추자 창고 벽면 곳곳에 손톱으로 긁은 자국, 바닥에는 오래 마른 핏자국, 그리고 한쪽에는 교복 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소녀의 희미한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도와주세요. 필수는 핏기 없는 얼굴로 중얼거렸다. 할인아? 진실을 완전히 마주한 순간 손전등의 빛이 갑자기 강하게 흔들렸다. 그러더니 창고 바닥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필수가 다가가자 그곳에서 무언가의 기억이 폭발하듯 떠올랐다. 소녀에게 다가가는 자신. 술에 취해 위협하듯 손전등을 흔드는 모습. 달아나려는 소녀를 붙잡는 팔. 장 부장이 말리며 그만해 하고 외치던 목소리. 손전등으로 어둠 속을 밝히자 놀란 소녀의 얼굴. 그리고 쓰러지며 울부짖는 아이. 필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싸맸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기억은 너무 생생했다. 손전등은 거짓을 비추지 않았다. 마지막 장면 발목의 주인. 창고 문 가까이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다. 필수가 돌아서 손전등을 비추자 문틈 아래 낯익은 발목이 보였다. 창백하고 푸른 정맥이 드러난 노인의 발목. 필수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바지단을 걷어 올렸다. 완전히 똑같은 위치의 흉터. 문틈 아래 서 있는 발목은 곧 필수 자신이었다. 그 순간 손전등이 마지막으로 강하게 빛났다. 빛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당신이 한 일을 잊었을 뿐이야. 창고가 흔들리며 바람이 휘몰아쳤고 손전등은 툭 떨어지며 꺼졌다. 어둠 속에 남은 것은 필수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